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84페이지죠? 35번을 보겠습니다. 동시한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1번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건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값의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주택이라고 가정하세요. 주택 임대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보증금 줬고 갑은 을에게 주택 점유율을 넘겼죠. 알겠습니다. 이때 자, 을은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민법 621조입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 임차권 등기는 갑과 을이 합의로 한 겁니다. 합의로 한 겁니다. 이러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갑은 보증금 반환과 을은 방 빼야겠죠? 그리고 이거 말소해 줘야 돼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입니다. 다시 이 등기는 갑과 을이 합의를 한 거죠? 민법 621조 등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끝나면 갑은 보증금 반환하고 을은 방 빼면서 동시에 이것도 말소해 줘야 돼요.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안 했다면 두 개가 동시행이죠? 했다면 이거 두 개와 이게 동시행입니다. 이건 무슨 등기예요? 갑과 을이 합의로 한 621조 등기입니다. 이걸 안 했다 해보세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갑과 을 간에 이 두 개가 서로 동시행이에요. 근데 우리 방 뺄 준비를 다 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럼 지금 이사 나가버리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면제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을은 이때 이사 나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이제 달라요. 이건 갑이 돈 안 주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등기하고 을이 이사 나가면 을은 권리가 다 공시되니까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은 온천하에 공시된다 했어요.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되니까 갑이 야 임마 돈 줄 테니까 빨리 말소해 그랬어요. 이거 빨리 말소해 쪽팔려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부터 돈 내라 그랬어요. 갑이 무슨 소리야 동시하지. 그러니까 동시행 이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게 동시행했어요.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을이 방을 안 뺐죠. 그리고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사가 되니까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동시행이었고 이건 이제 이게 후이행이에요. 후이행이고 갑이 먼저 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갑과 을이 합의로 임차권 등기했다면 이건 동시행이에요. 이거 말소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자 동그란 1번은 주택 임대차가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등기된 경우 그 다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의행이죠? 선의행 의무다.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입니다. 2번 아까 했죠?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쪽 행사한 경우 가로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토지 임차인 및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두 가로가 동시행 아까 유치권 X 그러니까 지금 가로친 거 밑과 와가 있죠? 밑과 와 잘 비교하세요. 밑은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 가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밑이 연결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쳤죠? 와는 떨어진 거예요. 뒷가로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와와 밑 잘 구별하세요. 와와 밑. 다음 3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 소임을 알지 못한 선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로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손해배상 의무 가로치시고 타인 권리 팔았으니까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은 다시 돌려줘야겠죠? 매수인은 목적물 및 그 사용익 반환 의무 서로 동시입니다. 4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음악과 동시행을 해서 여기 동시입니다. 이제 돈 먼저 주기로 했죠? 안 주다가 매도인 날짜가 오면
다 서로 동시에 이것을 좀 축약해 쓰는 겁니다. 다음 5번 X. 의음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39번 봐볼게요. 39번. 다음 중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죠. 기억은 아니에서 아까 자 기억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가로십니다. 첫 번째 가로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자,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 아니었죠? 니은이 317조입니다. 자 전세권 가로칩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반환 및 및은 연결된 거라서요.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칩니다. 두 가로가 동시에 317조. 다음 디귿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합의로 한 겁니까? 혼자 한 겁니까? 합의로 한 거예요. 그럼 두 개 동시에 맞습니다. 아까 갑과 을이 합의로 임차권 등기했대요. 이거 두 개 반환과 이거 반환 동시에 맞아요. 갑이 돈을 안 주니까 을이 단독으로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동시행 아닙니다. 그게 이제 리을 보시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 그래서 디귿은 동시행, 리을은 아닙니다. 비교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3번 기억과 리을이 됩니다. 다음 40번 했죠? 그럼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동시항면 마치고 이제 문제집 290페이지 그 44번부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집 44번이에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 해제 이쪽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요약집이든 기본서도 한번 읽고 하셔야 돼요. 물론 문제 푸실 때도 먼저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읽고 푼 게 좋겠죠. 이제 제3자령 계약입니다. 일단 제3자령 계약을 보시면 계약 당사자 따로 있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제3자.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라면 이자는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니까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못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 한 바 없죠? 이 계약을 자기가 무슨 취소한다, 해지한다 못합니다. 따라서 취소를 못하니까 취소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어요. 다음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수익을 삽시하면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계약서에 이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예요. 따라서 제3자는 민법 처음부터까지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이는 제3자 보호 안 돼요. 예를 들면 비통착사강 선의선자 보호 안 됩니다. 계약 해제의 3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연습 하셔야 돼요. 제목 딱 보시고 제3자 너는 계약 당사자 아니지?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 취소 못하겠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아니지만 계약서에 너 이름 나오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처음까지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이제 사례는 항상 이런 시험이 항상 우리나라 모든 시험 이 사례밖에 안 나와요. 항상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합니다. 3억이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을에게 X를 넘길 의무가 있는데 갑이 요청했어요. 내가 소유권 넘길 테니까 돈은 내가 아니라
병에게 갖다 주세요라고 갑이 을에게 요청해서 을이 승낙했습니다. 그럼 갑이 먼저 요청했죠? 요청한 자를 요약자라고 했어요. 을이 승낙했죠? 승낙한 자를 낙약자. 그럼 병이 수익자입니까? 수익자입니다. 그럼 자, 누가 병하게 돈 갖다 줘야 돼요? 을이죠? 을을 채무자 그랬어요. 채무자. 돈 갖다 줄 사람. 그래서 아까 불능에서는 누가 채무자였어요? 물건 가진 사람, 매도인. 여기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예요. 따라서 을이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갑이 을에게 돈 갖다 주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 자를 채권자랍니다. 그리고 얘를 제3자 그래요. 제3자. 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이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예요. 이들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입니다. 그럼 갑과 병에도 무슨 관계가 있겠죠? 무슨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돈 갖다 달라겠죠? 얘들 관계를 대가관계. 근데 이건 계약 당사자 아니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따라서 이겨주면 시민 잘 나옵니다. 갑은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했고 을은 병에게 돈 주기로 약속했죠? 그럼 을은 이 기본관계 여기서 생긴 항변으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병이 돈 내놔 그래요. 을은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돈 못 줘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쪽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갑은 무조건 소유권 넘기고 을은 무조건 돈 줘야 돼요.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걸로서 대항 못해요. 무조건 돈 줘야 되고 갑도 대항 못합니다. 무조건 소유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관계 하자나 흠은 없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기 대가관계 하자 같은 건 다 여기 기본관계 하자나 이런 것은 다 여기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정확히 비교돼요. 지금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90페이지 44번 봐볼게요. 제3자 연계약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X 지워버리세요. 그 뭐 병전적 채무인서는 촉론이나 시험범위 아닙니다. 자, 2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이 말이죠. 계약 당사자가 여기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대요. 채권, 돈 받을 채권. 채권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 보세요. 자, 3억에 매매했죠? 그럼 을은병에게 3억 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죠? 근데 이거 별도로 을이병에게 제3자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대요. 두 개 통째로 할 수 있죠? 그러죠? 그래서 너가 3억 받을 권리 없애 면제하기로 했다. 이것도 병에게 3억 이득이 되죠? 다시 원래 을이병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받지 말라고 이 채권 채무를 면제시켰대요. 그럼 병 3억 이득 받죠? 이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 받지 말아요. 그럼 3억 이득 받죠? 이것도 병을 위한 권리 계약이에요. 다시 2번. 계약 당사자 을이 제3자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그럼 병에게 3억이 이득됐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당시에 병, 태아도 가능, 태아. 그리고 설립 중인 법인도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제 신세계 백화점이 생겨, 백화점. 백화점 생기면서 백화점 측에서 현대자동차에 우리 백화점 10만 번째 고객에게 자동차 한 대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현재 10만 번째 고객이 아직 누군지 모르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4번 제3자가 수익을 삽시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으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병이 3억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병은 우리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그 후에 이걸 2억으로 깎는다. 그런 건 병한테 아무 효력 없습니다. 이미 병은 3억 받을 권리 생겼어요. 다음 5번.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이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낙약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는 여기 부당이득 반환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갑에게 3억 줬거든요. 3억을 지급한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을은 3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아요. 이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원상의 부구무가 없어요. 그래서 3억 준 다음에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습니다. 둘이는 알아서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갑이니까 원상회복도 갑가요. 갑.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시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5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을은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병이 수익을 삽입하였다. 옳은 거죠. 1번.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을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 자체가 무효래요. 그럼 이 계약 자체 무효면 병 제3자 보호 안 돼요. 따라서 병 권리도 없어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그래서 돈 받을 권리도 없고 손배 청구할 권리도 아예 없어요. 계약이 무효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을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갑이 아직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로칩니다. 다음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다죠. 자, 병이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동시행으로 갑에게 소유권을 받아야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니까 나도 돈 못 줘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거절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다. 3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병이 그 취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매매계약할 때 을이 기망 사기쳤대요. 사기쳐서 갑이 사기당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럼 계약이 소급이 없어지죠? 소급이 없어지면 얘 선의3자 보호 안 돼요. 선의3자 보호 안 되니까 계약이 없어지면 병 동받을 권리도 없어집니다. 만약 얘가 선의3자로 보호된다면, 만약 보호된다면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더라도 보호되니까 여전히 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호 안 돼요. 보호 안 되니까 계약이 약간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병도 돈 받을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보호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았습니다.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제3자 보호 안 되니까. 다음 4번. 갑과 을이 병의 권리에 관하여 미리 특별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병이 이미 수익을 삽입한 이후에는 갑과 을이 병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익을 삽입했으니까 그 합의로 병 권리 해야 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이 위 매매계약을 적부하게 해제하였다면 을은 위 토지를 이제 해제했죠? 그러면 원상회복은 다 갑과 을이 합니다. 그래서 을은 위 토지를 갑에게 반환해요. 갑에게 반환합니다.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죠? 계약 더 갑과 을 나중에 해제되면 원상회복도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겼죠? 을이 돈 안 주니까 갑이 해제했어요. 그럼 을은 토지를 갑에게 넘겨요. 단 병은 손해입었으니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병이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돈 받을 권리가 생겨서 갑은 소유권을 넘겼는데 을이 돈을 안 줘요. 그럼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 그죠? 그럼 을은 받은 토지를 갑에게 반환해요.
그럼 병 3억 못 받은 손해가 생겼죠? 그럼 병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토지를 받을 수 없어요. 항상 이행과 반환은 갑과을입니다. 그래서 3번만 맞았습니다. 다음 4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7번. 금전 소비처기에 기해서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2억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그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겁니까? 여기네요.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2억 빌려줬죠? 2억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2억에 매매해서 2억을 1억에 주기로 했죠? 그죠?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똑같아요. 금액만 2억으로 고치면 2억만. 똑같습니다. 1번. 병이 수익을 하였다면 우리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다시 1번 봐보세요. 병이 수익을 하였다면 우리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가로칩니다. 즉 이게 무효래요. 이게 무효이더라도 우리 무조건 돈 준다 그랬죠. 갑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았다더라도 병이 돈 내놔 그러면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가관계 하자나 흠은 없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효 취소이더라도 무조건 돈 주고 무조건 등기 넘겨야 돼요. 나머지는 각각 병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관계와 대가관계 구별하시랬죠? 1번이 맞고. 자, 2번. 갑이 을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에는 을은 병에 대해서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죠, 있다. 즉 아까 나왔죠? 소유권 안등이니까 나도 돈 못 줘라고 동시한명권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가 병이죠?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 해제 못합니다. 4번.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2억 원을 받을 것인지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의 삽시를 한 것이 아니라 거절이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해요. 돈 안 받겠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 그냥 해제하면 법정해제죠? 법정해제하려면 병동이 어디에 한다 틀렸죠? 해제나 취소는 단독행위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드린 문제 7번 문제 7번. 자, 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소유권 삽시했죠? 네, 틀린 겁니다.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았죠? 병은 해지 못합니다. 2번. 갑과 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 보호 안 돼요. 병의 급부정은 소멸한 맞죠?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병 제3자 보호 안 되죠? 3자 보호 안 되니까 취소되면 병 권리도 없어집니다.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3자 보호 안 됩니다. 그 말이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즉 아까 병이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뭐라요?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돈 못 줘 해야겠죠? 동시합의권. 예, 3번이 답입니다. 4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 합의죠? 합의 후에 병 권리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맞았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 대해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아까처럼 돈 줬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을은 갑에게 돈을 받는 거지 제3자 병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여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하시고 이제 계약 해제편을 가겠습니다.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 295페이지.
자, 오시고. 자, 요약집을 잠깐 펴볼게요. 요약집 13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상단에 제4절 계약 해제와 해지 있죠? 그럼 로마자 1번 해제 일반에서 2번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있습니까? 그럼 하단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해제 계약 또는 합의 해제 써있죠? 합의 해제. 이 합의 해제와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로마자 2번 해제권 발생해서 1번 약정 해제권과 2번 법정 해제권이죠? 이 세 가지 개념을 일단 비교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개념 비교가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제, 왼쪽에 해제 계약, 오른쪽에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계약의 해제, 해지는 유효이니까 해제, 해제하겠죠. 유효, 유효. 무효라면 해제, 해지 못합니다. 작년 정답이에요. 작년 정답.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명의시타 약정이 무효라면 해제, 해지할 수 없죠. 그게 작년 정답이에요. 유효니까 해제나 해제하는 겁니다. 그럼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장래여죠. 이제 해지는 임대차에 나오니까 이 시간에는 해제, 해제야, 해제. 그럼 계약 해제하면 일단 소급표가 됐죠? 소급표. 그럼 계약, 먼저 계약하면 지켜야 돼요. 계약을 이렇게 없애려면 없앨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럼 계약 해제는 먼저 일방적 해제가 있어요. 일방적 해제. 그냥 해제하면 일방적 해제입니다. 이게 단독행위겠죠? 단독행위.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로서 해제가 있고, 다음 구별하실 게 합의 해제가 있어요. 합의 해제. 같은 말이 해제 계약.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행위고 여기는 청약과 승낙이는 계약이죠. 다릅니다. 다음 일방적 해제가 다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에서 주의하실 게 여기서만 약정과 합의 계약이 달라요. 여기를 제외하면 약정이든 합의든 계약이든 특약 다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근데 여기서만 약정은 단독행위예요. 이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합의 계약 같은 말이고 약정과 달라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에서는 약정, 합의, 계약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약정 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제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여기 법에서 채무불이행위로 정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럼 약정 해제는 약속으로 정한 거죠. 예를 들면 갑 토지를 을과 매수해요. 우리 그래서요. 나중에 이 토지에 10층짜리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해제한다라고 갑과 을이 약속해뒀대요. 약속. 약속해뒀다. 그리고 일단 을이 샀어요. 돈 주고. 근데 정말로 10층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갑은 잘 팔았죠? 을은 갑이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약속했죠. 을은 일방적으로 해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정 해제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단독행위, 일방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러니까 실제 중개할 때 이런 거만 할 수 있겠죠? 실제 중개할 때. 많이 써먹어 이거. 예를 들면 상가에 노래방 임대차인데요. 노래방. 임대차 계약 다 썼는데 나중에 노래방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떡 해요? 그럴까 봐 계약 쓸 때 나중에 노래방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약정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노래방 허가 안 나오면 해지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써놓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같은 거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줍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고 배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약정 해지 같은 걸 잘 해줘야 돼요. 아니면 해제 조건부로 하거나 해제 조건부. 근데 우리가 조건이 약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약정 해지가 편해요. 계약하실 때 나중에. 이건 약속한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무튼 이제 법정 해지는 사유가 법에 정해있죠. 그건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음 여기는 뭐든지 합의래요. 뭐든지 합의로.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했거든요. 갑이 후회했어요. 오후에 전화해서 우리 오전에 한 매매 없앨까? 라고 청약. 을도 그래 없애자라고 승낙할 수 있어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죠. 그럼 계약이 생략합니다. 계약을 깨기로 했죠. 그걸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 합니다. 이건 법에 없어요. 법에 없지만 계약제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당연히 했던 계약 합의로 깰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뭐든지 합의로 정해요. 이때 합의할 때 이자를 가산한다 특약 안 하면 나중에 돈 줄 때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할 때 손해배상 특약 안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여기 뭐든지 합의, 뭐든지 합의입니다. 여기는 합의를 잘해야 돼요.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합의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일단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법정 해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법정 해제 규정이 이쪽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뭐든지 합의로 정하니까 이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돼요. 이게 판례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이쪽에 적용돼요.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제3자를 더 보여야 돼요. 더. 자, 갑과 을이 매매했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등기했죠? 을이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고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둘이 합의 해제했대요. 합의 해제. 그래서 소유권 뺏어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는 제3자를 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제3자 보호규정만 이쪽에 적용된다가 판례입니다. 그 다음 얘들은 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따라서 법정해제 규정이 약정해제 원칙 다 적용돼요. 다. 단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규정 중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만 이쪽에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해지할 때 최고할 필요 없어요. 다음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긴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만 적용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됐으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이제 공부 이것만. 그럼 이 사유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에서 해제로 거꾸로 써볼게 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우리는 그냥 해제 그러면 뭘 말해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그냥 해제하면 다 이걸 말하니까 법에 있는 거. 그래서 채무불이행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제하면 소급해가 있어요. 소급에 실효가 됩니다. 그럼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겠죠. 상대방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행했대요.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있는데 해제에서는 원상회복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특징인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제3자 보호규정,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 선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악이어도 보호돼요. 악이어도 보호됩니다. 즉 해제될 걸 알았대요. 해제될 걸 알았더라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알았다나. 다음 법조문 잠깐 봐볼게요. 그럼 자 142페이지 요약집 142페이지. 그 중간쯤에 로마자 4번 해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548조 있어요. 자, 이랑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한 때 다음 각 당사자 동그라미 찾았죠?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하기 다 포함돼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양 전환경의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이죠? 받은 날 이자를 갚는다.
549조 동시행이고, 자, 551조 보세요.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럼 영향 안 미친다 무슨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해지하든 안 하든 별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지를 하든 안 하든 별도로 할 수 있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해서 원상회복 다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548조에 아까 1항에 각 당사자 그랬죠? 각 당사자. 그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첫째 매매계약 했어요. 우리 갑에게 일단 중도금만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등기를 넘기지 않겠죠?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다음 목적물 점유까지 넘겨줬네요. 근데 우리 갑에게 잔금을 못 줬어요. 잔금 못 주니까 채무불이행.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소급의 실효가 되죠? 그럼 갑과 을은 이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행한 거 있죠? 이행했잖아요, 갑과 을은. 을은 돈을 줬고 갑은 이런 거 넘겼죠? 그럼 이제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중도금 돌려줘야겠죠?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지금 누가 잘못해서 해지했어요?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갑 중도금 줄 때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 갑이 잘못해서 주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갑은 을돈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을돈 줄 때 법정이자 연오픈, 법정이자 연오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오픈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왜 그래요? 지금까지 을돈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냥 갑은, 을은 등기 말소하겠죠? 일단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그동안 을이 점유함으로써 사용한 이득,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같이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 동시행이에요, 동시에. 그럼 갑이 좀 억울하죠? 아니, 을이 잘못해서 내가 해지했는데 나도 이자를 달래요. 좀 억울하죠? 억울하면 이걸로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갑은 을에게 별도로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손배 채무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전부가 다 동시행이에요. 이 전부가.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이 노란색이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법조문에는 노란색 원상회복만 동시행인데 대법원 판례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의 손배 채무까지 이 4개와 2개가 전부가 다 동시행입니다. 전부. 이제 그게 팔린 거죠. 그래서 아까 548조 1항에 각 당사자 동일하셨죠? 각 당사자.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안 한 사람이든 갑 잘못 안 했죠? 그래도 무조건 들을 때 무조건 이자가 다 무조건. 을도 무조건 점유 사용이익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합니다. 받은 이익 전부 선악 상관없어요. 원상회복은. 그리고 억울함은 뭘로 청구해요? 이 손해배상. 이렇게. 잘잘못은 이걸로 따져 이걸로. 이건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안 한 사람이든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법조문의 각 당사자. 잘못한 당사자가 아니라 각 당사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제3자 보호만 하면 돼요. 제3자 보호 얘기만. 나머지는 거의 다 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95페이지. 문제 295페이지. 51번 해제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그냥 해제하면 단독행위예요. 법정해제.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하겠죠? 이번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 못합니다. 3번과 4번 묶으셔가지고 이게 547조입니다. 요약집 142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요약집 142페이지. 제일 상단에 2번 해제권 불가분성 있습니까? 그럼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죠.
547조 1항과 2항에서요. 자, 1항 보시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갑과 을이 매도인이요.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쪽이 공동소유. 이쪽에 해제권이 있으면 해제권. 갑도 해제한다. 을도 해제한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 해제권이 있으면 갑에게도 해제한다. 을에게도 해제한다 해야 됩니다.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제권이 있으면 전원으로부터 해제해야 돼요. 얘가 해제권 있으면 전원에 대해 해제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분성. 다음 2항. 전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게 불가분이죠. 나눌 수 없다. 즉 병에게 해제권이 있거든요. 해제권. 근데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을한테 해제하면 되겠어요? 같이 소멸하게 하겠죠? 다시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런다고 을한테 해제하면 소멸 하나만 하죠? 그래서 갑한테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을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해야 그래야 해제 못하겠죠? 이게 불감성이에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 그럼 자, 그래서 51번에 그 3번과 4번은 법조문 그대로 써놨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5번. 최고하면서 뭐든지 특이하게 우선하죠? 최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사핏이 당연히 해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다 틀렸어요. 단독행인 해제의 조건을 붙인 거 다 틀렸고 유효입니다. 유효. 다시 5번. 일단 이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최고했어요. 최고. 한 번 더 최고하면서 언제까지 이행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건 유효입니다. 먼저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그래서 5번은 유효. 먼저 의무 위반한 거잖아.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자, 52번. 계약 해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된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냥 모든 계약 일반적으로 다 해제 가능해요. 누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2번 해제권은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 동일하십니다. 특약 원칙 유효 동일함이.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 항상 특약이 원칙 유효. 특약 없을 때 법조문이 적용되는 거죠. 야, 3번은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갑이 그래요. 나 이거 이행 못해. 이행 못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랬어요. 하고 배째 그럽니다. 갑이 이행 못하겠다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이행 못할 테니까 배째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배째하겠죠? 그래서 그런 최고 없이 이행기가 한 달 후래요. 그럼 이행기 기다려야 돼요. 바로 배째하겠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다음 을은 매수인이라면 자기 반대채무 이행 돈 주고 해지합니까? 내 채무 이행해야 돼요? 할 필요 없겠죠? 을은 내 채무 반대채무 자기 반대채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제합니다. 바로 배째요. 근데 바로 배째야 되는데 배 안 째고 있다가 이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습니다. 적법이 철회됐대요. 그럼 이제 원상으로 돌아왔죠. 이때는 이제 최고하고 해제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 전에 빨리 배째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 이행불능도 똑같아요. 이행불능. 이번에는 매매계약이 갑측의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그때 똑같아요. 을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서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행불능 똑같습니다. 을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52번에 3번이죠.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최고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 경과한 후에야 틀렸죠.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3번이 답이고 4번 이행 불능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없이 맞죠? 그리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부수적 채무 분리행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때는 계약 해제할 수 없죠? 계약 해제는 주된 의무 분리행할 때 합니다. 주된 의무 분리행.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협력을 하지 않았다. 그럼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처럼 돈으로 해결하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5번의 예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넘겨보시면 57번을 봐볼게요. 57번. 아무튼 이 계약법 총론은 문제들이 너무 어렵거나 시험품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별도로 기출문제 1문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57번 계약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죠. 2번 이행 지체에 의한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은 법정 사항이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그렇지만 다 임의규정이에요. 이를 당사자 약정으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특이하게 우상. 따라서 이행 지체면 원칙 최고하고 해제해야 되죠. 근데 우리끼리는 최고하지 말자라고 최고 배제하는 특약하면 유효입니다. 그때는 최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약정이 없을 때 법규정이 적용되는 임의규정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 3번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죠? 즉 이행기 기다릴 표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계약 해제는 손해상 청구에 영향 안 미친다 그랬죠? 아까 그게 551조. 5번 계약 해제라는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맞죠? 받은 날부터 남은 돈이에요. 그때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이자는 부당이득 성질이지 잘못해주는 지연이자 아니라 그랬죠? 연 오픈의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58번. 계약해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1번. 이행 지체에 의한 해제는 사전 채굴을 요하는데 이때 소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아까 이거 유효 그랬죠? 유효. 먼저 잘못해서 지시 빠졌죠. 한번 채굴하면서 그때까지 또 이행 안 하면 자동 해제된다. 그런 거 당연히 유효입니다. 2번 과다한 채굴은 부적부하며 그러한 채굴을 기초로 한 해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인데 2번은 특별히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1억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1억을 안 주길래 채고할 때 1억 5천 내놔 그랬어요. 이렇게 과다한 채고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이 범위 내에 채고 효력 인정돼요. 다시 1억 매매대금 1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매도인이 1억 5천 빨리 안 내놔라고 채고했대요. 원래 받을 것보다 과다한 채고했죠.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채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아무런 효력이 제일 뒤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저 원래 받을 1억 범위 내에서 채고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2번. 자, 3번. 자, 기간 정하지 않아도 되죠? 3번. 채고시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채고로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기간 꼭 정해서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채고할 때 기간 안 정해세요. 그러니까 채고는 원래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일주일이래요. 만약에 이게 일주일인데 7일인데 5일만 채고했다. 또 아예 기간 안 정했대요. 그래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 이때 이제 이 상당한 기간 지나면 해지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채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고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단
언제가 지나면 해지권 발생한다? 그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그래서 기간 정해는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 즉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데 채고 없이 할 수 있죠. 5번. 계약 성질상 일정한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게 정기행위. 일요일 12시에 화환을 가지러 오겠다. 넘었대요. 그러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채고를 요하지 않는 거지 해지한다라고 말은 해야 돼요. 작년 정답.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58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3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04페이지. 그 65번 봐볼게요. 65번. 합의해지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일반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그럼 합의해지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돼요. 쌍방 당사자 표시행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 일치해야 됩니다. 맞았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에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묵시적 합의 해제 인정되어 뭐든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합의 해제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 그냥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요.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해지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킨 약정, 이 약정도 허용되죠? 계약했다가 계약을 없앴다 다시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기들 마음이에요. 5번. 합의 해지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원상의 부분가 발생하지만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이로 인해서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이쪽에 적용된다. 이 판례를 물어본 겁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합의 해제에도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었죠. 한번 넘겨보시면 67번 보겠습니다. 67번. 합의 해제 기소 중 틀린 거죠? 1번 맞죠?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 그 합의된 내용에 따르며 민법 해제 규정 적용 안 돼요. 2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 동안에 칩니다. 써보세요. 나가리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그랬죠? 나가리. 합의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되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그 등기 말소 청구하면 소유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게 3번이에요. 매매계약 합의 해제한 경우에 그에 의한 매도인의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는 무조건 물청을 했죠. 딱 하나 빼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맞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나가리죠. 나가리. 4번 합의 해제는 명시형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형 가능하죠. 자, 5번은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을의 채권자 평이 1일 가압류 그랬죠. 그럼 2가 뭐예요?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엑스토지네요. 소유권 이전하고 그걸 가압류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예요. 1일 가압류한 경우 만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병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3자에 해당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해제 3자는 등기. 앞사람 등기, 나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걸 가압류했죠. 말은 가압류 등기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병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해제하더라도 보호되니까. 그래서 5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죠? 5번이 소멸하다.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